우리나라에서 돈 많은 사람 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당연히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떠오르는데요. 올해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집 1등, 2등도 모두 이건희 회장 소유의 한남동 집과 이태원동 집이 차지했으니 말 다 했죠. 그런데 이 이건희 회장보다 부동산 자산이 더 많은 사람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대체 어떤 대단한 분들이길래 재벌보다도 부동산 자산이 더 많다는 거지? 싶어서 알아봤어요. 전 단위가 감히 상상도 안 될 정도라서 부럽다는 생각조차 안 들더라고요. 어나더 레벨의 강남 부동산의 큰손들 딱 3명만 알려드립니다. 개인 명의 강남 1위 부동산 갑부로 유명한 칠상개발 박옥성 전 대표. 이 박옥성은 접촉도 쉽지 않고 존재도 드러나 있지 않은 미스터리한 인물이에요. 1990년대 초 이건희 회장보다 종합토지세 순위가 높은 인물로 신문에 기사화되면서 세간에 알려진 찐 부자죠.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강남 빌딩만 해도 약 1조 원대로 알려져 있고 이외 서초구, 성북구, 광주 등에 공개되지 않은 부동산까지 합치면 부동산 자산 가치가 총 2조 원에서 4조 원에 달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일단 건물 소유주 등기를 통해서 추적 가능한 강남 빌딩만 따지자면 삼성동에 7채 1,700억 원, 대치동에 9채 약 9,300억 원, 도합 1조 1천억 원 예상됩니다. 이 모든 재산을 법인이 아닌 오직 본인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업계에서는 이 16채 건물의 연 임대 수익을 최대 700억 원까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박옥성은 현재 5채만 임대를 주면서 연간 약 47억 원의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11채는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박옥성 최측근의 말에 따르면 단순히 세금 내기 싫어서라고 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강남 빌딩을 방치한다? 여러분도 납득이 안 되죠? 이 때문에 일각에선 박옥성이 남의 건물을 대신 관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어요. 앞에서 박옥성이 미스터리한 인물이라고 소개했었는데 그의 재산 축적 과정이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가 강남 땅을 사들였을 때 이후락의 운전기사였다는 얘기부터 사채 여부로 돈을 크게 번 인물이라는 등 박옥성을 따라다니는 여러가지 썰들이 난무하는데 이 중에 가장 설득력 있는 건 1970년대 강남 개발 과정에서 조성된 비자금이라는 거죠. 그에 관련된 2가지 소문이 있는데 하나는 박정희 정권의 중앙정보부장이었던 이후락의 측근인 박옥성이 그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맡아오면서 강남 개발 당시 박옥성의 이름으로 땅이랑 건물을 샀는데 정권이 몰락하면서 그때 사뒀던 부동산이 박옥성의 것이 됐다는 소문이고요. 또 다른 건 이후락이 아니라 박정희의 재산을 차명 보유하고 있다가 박정희가 죽고 나서 그 재산을 고스란히 박옥성이 갖게 됐다는 건데요. 박정희 정권 내무부 장관이었던 박경원이 박옥성은 차명 재산을 관리한 것이라며 부동산 문제로 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어서 전혀 근거 없는 썰은 아닌 것 같네요. 다음은 부동산 갑부로 통하는 혜성그룹의 단재한 회장. 직장인이라면 절대 모를 수 없는 복사용지 밀크를 출시해서 회사 실적을 끌어올린 분이죠. 근데 혜성그룹의 부동산 가치를 생각하면 이건 세발의 피해예요. 혜성그룹은 크게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혜성산업, 제지업체인 한국제지로 이뤄져 있는데 기업의 모태는 1954년에 출범한 혜성산업입니다. 지금도 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 단재환과 혜성산업이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지 볼까요? 단재환의 대표 부동산은 삼성동 포스코 사거리의 랜드마크인 쌍둥이 빌딩입니다. 한국재지를 비롯한 계열사와 유황킴벌리 등이 입주해 있는 혜성 1빌딩과 혜성 2빌딩이죠. 두 빌딩의 가치는 7천억 원대로 추정되고 올해 기준 건물 대지에 대한 추정 종부세만 약 87억 원에 달해요. 이 어마어마한 건물은 단재환이 본인 개인 명의로 잘 가지고 있다가 두 아들에게 잘 물려줬어요. 혜성 1빌딩은 큰아들에게 100%, 혜성 2빌딩은 큰아들, 둘째 아들에게 각각 50%씩 나눠주면서 현재는 단재환 일가가 직접 소유하고 있죠. 이 밖에도 혜성산업 법인 명의로는 중구의 해남빌딩을 비롯해서 서초동, 성수동, 북창동, 부산에 이르기까지 총 8채의 빌딩을 가지고 있는데 단재환이 직간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빌딩들의 총 가치는 1조 원을 뛰어넘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대체 단재환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을까요? 네, 금수저예요. 아니, 금수저로도 부족해.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단재환의 아버지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명동의 큰손으로 이름을 날렸던 단사천 회장이에요. 당시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을 비롯해서 사업하는 사람 중에 단사천 회장의 돈을 안 빌린 사람이 없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하루에 움직였던 자금 규모가 무려 3천억 원인데 이게 현재 시세로 따지면 3조 원에 달하는 규모예요. 그에 비하면 1조 원대 빌딩은 되게 검소하네요. 어쨌든 단재환은 아버지의 넉넉한 현금으로
지금의 혜성그룹을 만들었고 강남 일대 빌딩도 여러 채 사들이면서 부를 키웠죠. 그리고 2001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모든 재산이 단재환에게 이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부럽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인물은 강남역 일대 여기저기서 보이는 GT 빌딩들의 건물주 가락건설의 김대중 회장입니다. 저는 아니고요. 접니다. 김대중은 강남의 요지에 무려 4개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 강남역 9번 출구에 있는 GT타워인데 고려청자를 모티브로 한 S라인의 외관 때문에 강남역의 랜드마크가 됐죠. 지상 24층 규모로 연면적 16,540평에 달하는 이 GT타워는 대림산업이 최초로 개인 수주를 받아서 진행한 프로젝트인데 김대중이 1,300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성금 일시불로 지급한 일화는 아직까지도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죠. 현재 건물 가격은 약 5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GT 가락 빌딩이 있어요. 화려하고 높은 GT타워와는 상반된 느낌의 지상 5층 건물로 특이하게 연면적보다 대지 면적이 더 넓은 건물인데 그 때문에 건물의 가치는 약 300억대에 불과하지만 토지가로는 3,500억대로 추정되고 있죠. 다음으로는 강남역 8번 출구에 있는 GT 대각 빌딩이에요. 무려 강남역 사거리 코너, 우리나라에서 가장 황금 입지에 위치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이 대각 빌딩은 삼성의 러브콜을 받았던 건물로 유명한데요. 보시다시피 이 대각 빌딩은 삼성 서초타운 바로 앞에 있죠. 그래서 삼성에서 서초타운을 설계할 당시 조망권을 감안해서 대각 빌딩까지 매입하려고 엄청 공을 들였다고 해요. 그렇지만 대각 빌딩은 건물에 당 빌딩은 매각하지 않습니다 라는 큰 현수막을 내걸어 매각 의사가 없음을 밝혔죠. 현재 이 건물의 가치는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외에도 이 3개의 빌딩과 조금 떨어진 강남역과 역삼역 사이 대로변에 있는 GT 대공 빌딩, 그리고 가락건설의 유일한 비강남 건물인 종로의 GT 동대문까지 1조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총 5채의 빌딩과 서울, 평택에 개인 명의로 된 대규모 토지까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김대중은 이 어마어마한 건물들을 가락건설 법인과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데 가락건설 지분 100%가 김대중 거래요. 그러니까 이 1조 원이 넘는 부동산 자산이 결국 다 본인 거라는 거죠. 최근에 외동아들한테 승계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소문도 있어요. 무려 91년생 아드님, 부럽다. 자, 그럼 이 김대중 회장은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재산을 축적했을까요? 네, 이분도 역시 다이아몬드 수저더라고요. 이 삼김 부자도 신상 정보가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부친인 김공칠 회장이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을 집중 매수하면서 부를 축적해왔고 이걸 다 물려받은 거죠. 건물 가치만 오르는 게 아니라 이 빌딩들의 임대를 관리하는 가락건설의 매출액이 1년에 200억 원이라고 합니다. 가락건설 지분 100%가 김대중 거니까 이분 연봉이 무려 200억이라는 거죠. 오늘도 한 5천만 원 축적했겠네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우리도 언젠간 부동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자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 가득 담아서 찾아올게요. 기다려주기로 약속. 안녕.